안녕하세요. 음악사 중세 시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4세기 음악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아르스노바 시대를 특징을 보았었습니다. 아르스노바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새로운 리듬의 개념이 또 사용이 되었다는 거. 기존의 3분법에 의해서 리듬이 계속 유지가 되었었다면 거기에다가 2분법에 대한 개념이 추가가 되어서 새로운 리듬이 또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소 리듬 모테트가 개발이 되었었죠. 하나의 리듬형과 선율형을 서로 반복해서 전체 모테트의 그런 테노르 성부를 작곡하는 기법을 아이소 리듬 모테트 아니면 동형 리듬 모테트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필립 드 비트리라는 음악가가 이제 개발을 하여서 아르스노바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당시 아르스노바 시대에 가장 활발히 활동을 했던 선두적인 작곡가 및 시인인 기욤 드 마시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욤 드 마시오는 음악사에 있어서 서양 예술 음악의 대작곡가 중 첫 인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14세기 아르스노바 시대 때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였고 그가 만든 작품들이 후세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것이죠. 마시오는 그 당시 14세기에도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시인으로서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였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귀족들의 그런 후원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쇼가 쓴 작품들을 대충 보자면은 모테트가 23곡 작곡을 하였고 사성부 미사곡 그리고 기하음악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곡은 단연 120여 곡의 세속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런 지금 작곡의 그런 비중으로 봐서는 세속음악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면은 14세기의 음악적인 경향이 그러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쇼 작곡의 특징을 보자면요. 아르스노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새로운 리듬에 대한 그런 특징을 잘 활용을 하여서 3박자뿐만이 아니라 2박계통, 2박계통의 음악도 작곡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당김음을 많이 사용을 하였던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소 리듬을 사용을 하고 또 확장된 규모의 그런 모테트를 상당히 많이 작곡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하고 확장된 이런 아르스노바의 전형적인 그런 모테트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라틴어로 된 그런 정치 사회 풍자를 하였던 것이 아닌 프랑스어로 된 사랑 노래를 주로 모테트의 주제로 하여서 가사로 하여서 작품을 작곡을 하였었어요. 이것 또한 그 당시 14세기의 그런 작곡의 추세를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곡 기법으로 좀 전에 좀 더 복잡해지고 확장된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느 작곡가들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워낙에 기존에 획기적인 그런 양식이 나오면은 그 양식에서 이제 뭔가 더 덧붙이거나 더 확장을 시키고 크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시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음악사에서 보이는 그런 커다란 흐름인데요. 마쇼도 그런 식으로 워낙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르스노바의 음악적인 특징에다가 또 아이소 리듬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 기법을 또 테노르 성부에다가 국한시키지만
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성부에서도 그런 아이소리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끔 또 시도를 하였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복잡화를 시켰던 그런 또 시도가 보였고요. 그래서 테노르 성부에만 국한된 아이소리듬 기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성부에서도 나타났고, 그리고 딸레아를 비교적 길게 쓴 특징이 보입니다. 딸레아는 리듬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긴 딸레아를 사용을 한 특징이 작곡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또 지금 얘기했듯이 복잡함을 조금 더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는 정교함도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곡 기법이 정교하고 뭔가 복잡한 그런 작곡 기법을 가졌던 것이 마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쇼의 이런 작곡법은 400여 년 후에 나온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곡 기법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리스닝으로 기욤 드 마쇼의 모테트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부의 모테트로서 프랑스어로 가사가 되어 있고요. 이 곡은 조금 들으면은 여러분이 복잡함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곡을 소개해드리는 포인트는 이 마쇼가 아이소리듬 기법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 소리가 음악적으로 비트리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그런 구조적인 복잡성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도 뭔가 좀 복잡하게 들린다 라는 걸 조금 느끼시면 될 정도입니다.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복잡하다라는 특징 외에는 여러분들이 악보가 없으시면은 조금 구분하기 힘든 그런 음악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욤 드 마쇼의 아이스 리듬을 사용한 그런 모테트를 들어봤다 정도로만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마쇼가 제가 미사 곡을 한 곡 작곡을 하였다고 했었는데요. 제목은 미사 노트르담입니다. 예, 여기서 노트르담은 그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쇼가 말년에 살았었던 랭스 지역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 이름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사 통상문 전체를 사성부 곡으로 작곡을 하여서 상당히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마쇼 이전에는 주로 전래음악에서 다성화를 시키는 그런 음악은 통상문보다는 주로 고유문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유문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교회력에 따라서 텍스트가 변하는 그런 음악이 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고유문을 다성화를 시키고 음악을 만들었었는데 이 14세기 작곡가들은 이제 이렇게 가사가 맨날 내용이 바뀌는 고유문보다는 항상 텍스트가 변하지 않는 통상문에다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쏟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6개의 통상문 끼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누스데이, 맨 마지막 이테 미사 에스트까지 이 6개의 통상문을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15세기에는 통상문 전체를 하나의 음악으로 작곡을 하였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현재 얘기를 하는 미사라는 그런 음악 장르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러한 전개 과정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사 노트르담이라는 마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워낙에 기존에는 다성부로 작곡을 하였던 그런 미사의 부분은 고유문이었는데 그거가 마쇼가 작곡을 한 미사 노트르담에서는 통상문으로 옮겨오고 그래서 마쇼는 이 통상문 6곡을 가지고 사성부의 미사곡을 작곡을 하였는데 이러한 플랫폼은 이제 14세기부터 그 이후 세대들한테 계속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미사의 그런 형식이 만들어진 그런 큰 계기를 준 것이 미사 노트르담이라는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미사 노트르담이라는 큰 이 곡 안에는 두 종류의 음악 양식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테트랑 콘둑투스도 모테트 이전에 배웠던 그런 음악 양식이죠. 그래서 콘둑투스 잠시 특징 한번 찝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콘둑투스에서 테노르 성부는 성가로부터 가져오지 않고 새로 작곡을 하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성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리듬을 사용을 하였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특징을 얘기를 하면 가사가 대부분 단음절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한음에 한음씩, 한음절씩 1대1로 가사가 그렇게 있었던 그런 작곡 양식을 콘둑투스라 그러죠. 그래서 미사 노트르담에서는 콘둑투스와 모테트 양식이 보이는데요. 가사가 비교적 긴 글로리아와 크레도 같은 경우는 콘둑투스 양식을 사용을 하였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콘둑투스는 한음당 한음절이 가기 때문에 많은 가사를 갖다가 실라빅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용이한 그런 음악 작곡 양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리아와 크레도 같은 경우는 콘둑투스 양식으로 작곡을 하였고요. 나머지 같은 네 부분은 이제 아이소리듬 모테트 양식을 이제 사용을 하여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 모테트에서 다른 모테트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모테트들은 성부마다 가사가 달랐는데 비하면은 미사 노트르담에서 마쇼가 쓴 그런 모테트 양식에서는 매 성부의 가사는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곡이 워낙에 중요한 곡이고 많은 특징을 보이다 보니까 한 곡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마쇼가 작곡을 한 미사 노트르담은
역사적으로 조금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스닝으로 기욤 드 마시오의 미사 노트르담 중에서 아누스 데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사 노트르담 중에서 아누스 데이 한 앞부분을 들었고요. 여러분 리스닝 리스트에서 한 3분 3, 40초 정도 되는데 전곡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교 곡으로 마쇼의 작품을 봤고 이제 세속 노래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마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인으로서 상당히 큰 활동을 하였었던 그런 작곡가죠. 이렇게 음악이랑 음악가와 시인으로서 같이 활동을 한 마지막 인물로서 마쇼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리가 됐었던, 그래서 조금 더 마쇼의 그런 세속 음악이 더 중요하고 잘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쇼는 트루바도르랑 트루베르의 음악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특징적으로 오래된 시 형식들을 일정한 형식을 이제 주어서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틀 안에서 작곡을 하였던,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그렇게 다작을 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형시 형식을, 세 가지의 정형시 형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름을 보자면 비를레, 롱도, 발라드 이런 세 가지 형식을 사용을 하였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폼에 대한 그 A, B, B, A, A 그리고 롱도는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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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저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비를레 경우에는 A와 B가 있죠. A와 B는 두 가지의 악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나누어지죠. 반복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율은 같지만 가사가 다른 경우는 소문자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A와 B는 전혀 선율도 다르고 가사가 다른 그런 이제 구인 거고요. 그거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나오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선율은 같지만 가사가 달라지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마쇼가 세속 노래에서는 정형시 형식을 사용을 하였다. 그거는 종류는 뭐 비를레, 롱도, 발라드 정도가 있는데 롱도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발라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가장 세속 음악을 작곡을 하였어요. 대부분 한 100여 곡 정도를 이 발라드에 의한 작곡을 하였고요.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100여 곡 정도를 이 정형시 형식을 사용을 하여서 작곡을 하였고 그 안에서 발라드 형식을 가장 많이 썼다. 그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라드 형식 잠시 보자면 스몰 A, 그다음에 스몰 B, 그다음에 라지 C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작은 소문자 A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완전 종지가 중간에 이제 불완전 종지가 한 번 있고 완전 종지가 있어서 A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전혀 다른 악구가 한 번 나와서 그 다음 C로 넘어가는데 C 같은 경우는 B 부분에 조금 딸려 있는 그런 후렴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반복구를 넣었는데 이 정형시 형식은 반복구의 형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 반복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조금 길어졌고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속 노래를 많이 작곡을 하였고 세속 노래를 작곡을 하였을 때 정형시 형식을 대부분 사용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비를레 롱도 발라드가 있는데 발라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였다. 세부적인 그런 형식에 대한 그런 폼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쇼의 좀 전에 설명을 했던 발라드 그 형식 중에서 여인들이여 울어라 라는 작품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스몰 A에 해당하는 두 번의 반복구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 B 부분 연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발라드 한 번의 형식이 이제 1절이 한 번 형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었고요. 이거가 이제 3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기욤 드 마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르스노바 시대는 이제 지나면서 14세기 말 프랑스는 또 어떠한 그런 특징을 보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